공짜로 보내주는 것만도 감사히 여겨라. 시아버지의 차가운 말과 함께 건네진 것은 쥐가 파먹은 썩은 메주. 며느리는 눈물을 삼키며 그것을 등에 매야 했습니다. 저런 썩은 걸 주시려고요? 그냥 보내시지 왜 망신만 시키십니까? 시어머니의 조롱 속에 며느리는 악취나는 메주를 짊어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박노인이 며느리를 내쫓는 게 아니냐? 마을을 빠져나가는 연화의 등 뒤로 수군거림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 메주 속 비밀을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안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연하는 찬물에 얼굴을 씻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등은 거칠고 손마디는 굵어져 있었어요. 시집 온 지 3년 연하의 손은 이미 10살은 더 먹은 듯 늙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 최 씨가 곡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서 계셨어요. 그 열쇠는 한 번도 며느리에게 넘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쌀 한 돼, 된장 한 숟가락도 모두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오늘 아침상은 묽은 죽으로 하거라. 쌀이 얼마 안 남았으니. 최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예, 어머님. 연하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가득한데 왜 며느리에게만 이렇게 인색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웃 마을에서 온 장돌뱅이 아저씨가 연하를 몰래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어요. 백친정 아버님이 크게 편찮으시다던데요. 연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빚쟁이들이 매일 들이닥쳐서 독촉하는 바람에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선상까지 넘어갈 지경이라던데요. 연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선사는 조상님들이 잠든 곳이자 집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그곳마저 빼앗긴다면 친정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연하에게 장돌뱅이는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친정에 한번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연하는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 박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친정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며칠만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박 노인은 담뱃대를 빨며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최 씨가 옆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정이 망해가니까 이제 우리한테 손 벌리려고 하는 게 아니오? 연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 벌리러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매몰차게 구는 건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박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녀오너라. 영감. 최 씨가 깜짝 놀라 소리쳤지만 박 노인은 담뱃대만 톡톡 털었어요. 대신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박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연하와 최 씨도 그 뒤를 따랐어요. 창고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확 밀려왔습니다. 박 노인은 구석진 곳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뒤적였어요. 이것들이면 되겠구나. 박 노인의 손에는 메주 3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주들은 보통 메주가 아니었어요. 쥐가 파먹은 자리가 군데군데 있었고 시커먼 곰팡이가 덕지덕지 앉아 있었습니다. 냄새도 지독했어요. 연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니, 저런 썩은 걸 주시려고요? 그냥 보내시지. 왜 망신만 시키십니까? 최 씨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연하의 뺨이 화끈거렸어요. 친정이 어려운 형편인 건 맞지만 저런 썩은 메주를 선물로 준다는 건 모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창고 한쪽에서 집단을 꺼내 메주 3덩이를 정성스럽게 엮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능숙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처럼요. 여기 가져가거라. 박 노인이 연하에게 메주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무게는 생각보다 묵직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공짜로 보내주는 것만도 감사히 여겨라. 박 노인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광경을 보며 씩 웃었어요. 원, 쓸데없이 눈물이나 흘리고. 어서 가지고 가지 않고 뭐해? 연하는 보찜을 짊어지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아버님? 매주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것보다 시아버지의 냉대가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게을리한 적 없이 일했는데 3년 동안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모욕을 주시는 걸까요? 연하는 천천히 메주 꾸러미를 풀어보았습니다. 정말 지독한 냄새였어요. 친정에 이걸 들고 가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생각만 해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빈손이든 썩은 메주든 상관없었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닦고 짐을 다시 꾸렸습니다. 내일 새벽 동트기 전에 집을 나서기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이 수치스러운 메주 꾸러미를 짊어지고 친정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메주 냄새가 방 안가득했고 가슴속에는 억울함이 가득 차올랐어요. 하지만 그 억울함 속에서 연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썩은 메주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동트기 전 연하는 메주 꾸러미를 짊어지고 시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메주 냄새가 연하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지독한 냄새였죠. 마을 어귀를 지날 때쯤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연하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이미 우물가에 나온 안악들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저것 봐, 박서방네 며느리 아니야? 어머, 등에 뭘 그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야? 안악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어요. 하지만 메주 냄새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 냄새 좀 맡아봐. 썩은 메주 냄새 아니야? 세상에 시댁에서 저런 걸 짊어지게 했다고? 박 노인이 며느리를 내쫓는 게 아닐까? 안악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귀까지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죠. 아니면 친정이 너무 가난해서 저것밖에 못 주는 건가? 허허, 그것 참 딱하네.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자 연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보찜의 무게도 무거웠지만 사람들의 조롱이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연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무표정하게 메주를 건네던 그 차가운 눈빛이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숲속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나무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연하는 집신을 질질 끌며 걸었어요. 이미 1시간은 넘게 걸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죠. 이봐, 거기 안악네. 거친 목소리가 연하를 불렀습니다. 연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내 3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고 눈빛이 험악했어요. 보찜 내놔. 가장 덩치가 큰 사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하는 뒷걸음질 쳤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제발이요. 이건 친정에 가져가야 할 물건이에요.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내들은 비웃었어요. 물건? 그까짓 거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지. 사내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연하는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서움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빨리 안 내놔. 사내 하나가 연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거친 소나기였어요. 연하는 비명을 지르며 보찜을 내밀었습니다. 가져가세요. 제발 해치지만 말아주세요. 사내들은 보찜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지프로 묶인 메주 꾸러미를 풀기 시작했어요. 곧 썩은 메주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야? 메주잖아. 그것도 썩은 거. 사내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메주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거든요. 젠장, 재수없게. 이런 쓰레기를 들고 다니다니. 가장 큰 사내가 화가 난 듯 메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힘껏 바닥에 내던졌어요. 쿵! 메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쟁그랑! 기이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어요. 연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메주에서 그런 소리가 날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내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에이, 짜증나. 시간만 낭비했네. 사내들은 메주를 발로 걷어차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나머지 메주 2덩이도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그때도 희미하게 쟁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자. 이딴 거 가지고 뭘 하겠어. 사내들은 빈 보찜만 들고 가버렸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연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메주들을 바라봤어요. 하나는 모서리가 깨져 있었고 다른 것들도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연하는 한숨을 쉬며 메주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치맛자락으로 흙을 털어내며 다시 지프로 엮었어요. 보찜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등에 직접 매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아까 그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쟁그랑 하던 그 기이한 소리요. 연하는 메주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썩은 메주일 뿐이었죠. 내가 잘못 들었나?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운 일을 겪어서 귀에 이상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너무 긴장해서 헛것을 들은 걸까요? 연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빨리 친정에 도착하는 게 중요했어요.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데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어요. 돌부리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고 가시덤불에 치맛자락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집시는 이미 바닥이 다 닳아서 발바닥에 흙이 직접 닿았어요. 2시간쯤 더 걸었을까요? 발등에서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내려다보니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돌에 긁혀서 상처가 난 겁니다. 연하는 잠시 멈춰서서 발을 살펴봤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친정까지는 아직 한나절은 더 걸어야 했거든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 연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걸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메주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더 지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었어요. 연하는 목이 말랐지만 물도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왜 저는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연하의 마음속에 원망이 차올랐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왜 하필 이런 썩은 메주를 주셨을까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주셨으면 이렇게 망신당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불황자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것도 마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도 모두 이 메주 때문이었습니다. 연하는 등에 맨 메주가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 그 소리는 뭐였을까요? 분명히 들었는데 메주에서 그런 소리가 날 리 없잖아요. 연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빨리 친정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뵙는 게 먼저였습니다. 산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연하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어요.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친정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연하는 마침내 친정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을은 훨씬 더 황폐해져 있었어요. 친정집이 보였습니다. 연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초가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고 담장은 반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리며 반쯤 열려 있었어요. 어머니,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하야,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연하가 기억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몸도 많이 야위셨어요. 어머니, 연하는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도 연하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딸 많이 컸구나. 고생이 많았지?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안에 계신다. 어서 들어가 보렴. 연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누워 계셨어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 숨소리가 가늘고 약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뺨은 푹 꺼져 있었어요. 아버지. 연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연하냐? 예,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연하는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어요. 밖에서 어머니가 물을 떠왔습니다. 연하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을 먹여드렸어요. 아버지는 몇 모금 마시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빚은 어떻게 되셨어요? 연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열흘 안에 갚지 못하면 선산을 넘겨야 한단다.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았어. 얼마나 되는데요? 100냥이다. 연하는 숨이 막혔습니다. 100냥이라니요. 보통 집에서는 평생 모아도 구경하기 힘든 돈이었어요. 어머니가 연하의 등에 맨 것을 보았습니다. 메주 꾸러미였어요. 저게 뭐냐? 시댁에서 주신 메주예요. 연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메주를 풀어보았어요. 썩은 메주 3덩이가 나왔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이게 무슨...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시댁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는구나. 이런 썩은 메주를 보내다니.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도 함께 울었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한참 후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버릴 순 없지. 씻어서 장이라도 담가보자. 장을 담가요? 응. 겉만 썩었으면 속은 괜찮을 수도 있어. 냇가로 가서 씻어보자. 어머니와 연하는 메주를 들고 뒷산 냇가로 갔습니다. 차가운 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메주 하나를 들어 물에 담갔습니다. 칼을 가져왔니? 예. 연하가 부엌 칼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메주의 겉면을 벅벅 닦아냈어요. 시커먼 곰팡이가 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속을 봐야겠다. 어머니가 칼을 메주에 댔습니다. 그런데 칼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메주가 돌처럼 딱딱하구나. 어머니는 힘을 주어 칼을 찔렀습니다. 겨우 칼끝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금씩 칼을 움직여 메주를 갈랐습니다. 쩍! 메주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툭! 무언가가 메주 속에서 떨어졌습니다.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물건이었어요. 묵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연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말을 잃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뭘까?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기름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겹 한 겹 벗겨냈어요. 바스락, 바스락, 종이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지막 종이를 벗기자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나왔습니다. 금반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금반지였어요.
그것도 2개나 되었습니다. 정교하게 세공된 금반지였어요. 어머니, 이게... 연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재빨리 나머지 메주를 집어들었어요. 다른 것도 갈라보자. 2번째 메주를 갈랐습니다. 역시 기름종이에 싼 물건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종이였습니다. 펼쳐보니 어음이었어요. 100냥짜리 어음이다. 어머니의 입에서 헉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100냥이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아니, 갚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시아버님이 넣어주신 게 틀림없구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3번째 메주를 갈랐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보자기에 싼 것이 나왔어요. 풀어보니 말린 산삼 조각들이었습니다. 건산삼이다. 이건 아버지 약으로 쓸 수 있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산삼은 귀한 약재였어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명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주 속에서 붉은 서찰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펼쳐 읽었어요. 연하도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서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세상은 험하고 사람들은 탐욕스럽다. 빛나는 것은 쉽게 눈에 띄어 빼앗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더럽고 냄새나는 것 속에 숨긴 보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것이 내가 평생 세상을 살며 배운 지혜다. 부디 친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건강히 돌아오기 바란다. 연하는 서찰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시아버지는 냉정한 척했지만 사실은 연하를 깊이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썩은 메주는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보물을 지키기 위한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불황자들도 누구 하나 썩은 메주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했죠. 시아버님의 마음이 이렇게 깊으셨구나. 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연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어서 아버지께 약을 다려드려요. 그리고 내일 어음을 가지고 빚을 갚으러 가요. 그래야지. 우리 연하 덕분에 집안이 살아났구나. 어머니와 연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건산삼을 다리기 시작했어요. 연하는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산삼 달인 물을 드시고 조금 나아지셨습니다. 얼굴에 약간 핏기가 돌았어요. 연하는 메주 껍질을 바라봤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던 그 메주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눈을 뜨셨습니다. 밤새 산삼 달인 물을 3번이나 드신 덕분이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도 전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연하야, 내가 왔구나. 예, 아버지.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응. 약을 먹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아버지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연하가 재빨리 베개를 받쳐드렸어요. 아버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탁자 위에 금반지와 어음을 보셨습니다. 저게 뭐냐? 어머니가 지난밤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썩은 메주 속에 보물을 숨겨보낸 일, 서찰에 담긴 깊은 뜻까지요. 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계셨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어서 빚쟁이를 찾아가 봐요. 오늘 중으로 빚을 갚아야 해요. 그래야지. 너는 아버지를 돌봐드려라. 어머니는 어음을 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연하는 아버지께 미음을 끓여드렸어요. 아버지는 한 그릇을 다 드셨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다 갚았다. 빚을 모두 갚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손에는 선산 문서를 들고 계셨어요. 빚쟁이에게 잡혀있던 그 문서를요. 그리고 돈이 이만큼이나 남았단다. 어머니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은자 20냥이 들어있었어요. 100냥짜리 어음으로 빚을 갚고도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이제 쌀도 사고 약도 사고 지붕도 고칠 수 있겠구나. 어머니가 연화를 껴안았습니다. 둘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도 함께 우셨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장에 다녀오셨습니다. 쌀 한 가마, 고기 2근,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거리를 사오셨어요. 오랜만에 풍성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먹어라, 연아야. 내가 우리 집을 살렸다. 아버지가 연아에게 고기를 집어주셨습니다. 연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먹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산삼달인물을 드시며 점점 나아지셨어요. 이제는 마당까지 나와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어요. 어머니는 마을 목수를 불러 지붕을 고쳤습니다. 무너진 담장도 새로 쌓았어요. 집안이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연아야, 이제 시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벌써 닷새가 지났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시댁에서 뭐라 할 것 같았습니다. 예, 내일 떠나려고 해요. 빈손으로 보낼 수 없지. 시아버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야겠다. 어머니는 금반지 2개를 꺼내셨습니다. 매주 속에서 나온 바로 그 금반지였어요. 이걸 시아버님께 도로 드려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갚겠니? 하지만 어머니, 이건 너무... 아니다. 시아버님이 주신 건 금은보화가 아니라 지혜였어. 그 지혜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받았단다. 금반지는 돌려드려야 해.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았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특별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한 보양식 재료였어요. 말린 전복, 녹용, 그리고 귀한 약재들을 작은 보자기에 정성껏 쌌습니다. 시아버님 연세가 많으시잖니. 이걸 드시면 기력을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야.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거라. 어머니가 새옷 한 벌을 내밀었습니다. 고운 무명으로 지은 저고리와 치마였어요. 어머니, 이건 시댁에 갈 때 좋은 옷을 입고 가야지. 내가 친정에서 잘 먹고 잘 쉬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예전에 입던 무명옷을 입고 갈래요. 왜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좋은 옷을 보시면 또 친정에서 뭘 받아왔다고 의심하실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연아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 생각이 옳구나. 우리 딸이 정말 많이 컸네. 다음 날 아침 연아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만 챙겼어요. 그 속에는 시아버지를 위한 보양식 재료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걸음걸이가 훨씬 단단해 보였어요. 연아야, 시댁에 가서도 늘 건강해라. 그리고 시아버님께 우리 가족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꼭 전해드려라. 예, 아버지. 자주 찾아뵐게요. 응. 조심해서 가거라. 아버지가 연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연아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어요. 건강하세요. 제가 곧 다시 올게요. 그래, 잘 가거라. 연아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연아도 손을 흔들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길은 달랐습니다. 올 때는 무거운 매주와 슬픔을 짊어졌지만 지금은 가벼운 보따리와 감사한 마음을 안고 갔어요. 발걸음도 훨씬 가벼웠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연아는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것 속에 가장 귀한 것을 숨기셨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요. 제가 시아버지를 오해했었어요. 연아는 마음속으로 시아버지께 사과했습니다. 냉정하고 모질다고 생각했던 분이 사실은 누구보다 며느리를 아끼고 걱정하셨던 겁니다. 해질 무렵 연아는 시댁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좀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시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연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들어가서 시아버지를 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예전처럼 성실하게 모실 거예요. 연하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것 같았어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가 나왔어요. 연하를 보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벌써 돌아왔네. 친정에서 쫓겨난 거 아니야? 차갑고 비꼬는 목소리였습니다. 연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짐은 어디 갔어? 설마 친정에서 아무것도 안 싸줬나? 최 씨가 연하의 등을 살폈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온 걸 보자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허허, 역시 거지 친정에서 뭘 기대했겠어. 빈손으로 왔구만.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들어가거라. 아버님이 사랑방에 계신다. 연하는 방에 보따리를 놓고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아버지를 뵙는 게 떨렸습니다. 사랑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연하입니다. 들어오너라. 방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 노인은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연하를 보자 책을 내려놓으셨어요. 다녀왔느냐? 예, 아버님. 연하는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마루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은 절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 절까지 올렸습니다. 방 노인은 놀란 듯 연하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냐? 왜 이러느냐?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친정아버지의 목숨을 살렸고 집안도 살렸습니다. 방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담뱃대를 집어들어 연기를 길게 뿜었어요. 매주 맛이 어떻더냐? 예. 갑자기 엉뚱한 질문이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시아버지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연하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방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연하는 그 미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짜지도 않더냐? 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았어요. 세상 어떤 꿀보다 달았습니다. 방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던 눈빛에 온기가 담겼어요. 가거라. 쉬어야 할 게 아니냐. 아버님, 잠시만요. 연하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어 시아버지 앞에 내밀었어요. 말린 전복과 녹용, 그리고 귀한 약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친정 어머니께서 아버님께 드리라고 준비하셨습니다. 드시면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방 노인은 보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손으로 살짝 만져보기도 했어요. 좋은 것들이구나. 예.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셨어요. 아버님의 은혜를 어찌 갚겠냐며 이것이라도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연하는 다시 한번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금반지 2개가 나왔어요. 이건 아버님께서 매주에 넣어주신 금반지입니다. 저희 집안을 살리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려드립니다. 방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금반지를 바라보는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어요. 어음은 썼느냐? 예. 그것으로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선산도 지켰고요. 그럼 됐다. 금반지는 내가 가져라. 아버님, 내가 준 건데 내가 다시 가져갈 순 없지. 너희 집안 대대로 물려줄 갑으로 삼아라.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방 노인은 연하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고생 많았다.
이제 가서 쉬어라. 예, 아버님. 연하는 보자기를 2개 다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당을 지나는데 시어머니 최 씨가 우물가에서 연하를 불렀습니다. 야, 너. 예, 어머님. 사랑방에 얼마나 오래 있었어? 무슨 말을 그리 많이 했어? 최 씨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연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버님께서 메주 맛이 어땠냐고 물으셨습니다. 메주 맛?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달고 따뜻한 맛이었다고 했습니다. 최 씨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썩은 메주가 달아? 내 정신이 온전하냐? 예, 정신이 온전합니다. 그 메주 덕분에 친정아버지를 살렸고 빚도 갚았고 집도 살렸으니까요. 연하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무슨 소리야? 아버님께서 썩은 메주 속에 귀한 것들을 넣어주셨어요. 덕분에 친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지혜 덕분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연하는 최 씨에게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최 씨는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상을 차리는 연하의 손놀림은 가벼웠습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밥상을 사랑방에 들고 갔습니다. 박 노인은 연하가 준비한 보양식을 보고 계셨어요. 잘 먹겠다. 박 노인이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이었어요. 연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버님. 방을 나오는데 박 노인이 다시 불렀습니다. 연하야. 예, 아버님. 앞으로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아라.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더러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때로는 가장 더러운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지켜주는 법이니까. 연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날 밤 연하는 자신의 방에서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메주가 나왔어요. 하지만 썩은 메주가 아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메주였어요. 다음 날 아침 연하가 부엌에서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 씨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부드러웠습니다. 오늘은 쌀을 좀 넉넉히 식어라. 예. 밥을 제대로 지으라는 소리야. 죽만 먹지 말고. 최 씨가 곶간 열쇠를 꺼내 쌀독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연하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됐어. 어서 밥이나 지어. 최 씨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시댁의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아침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연하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장 더러운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지킨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사실도요. 햇살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환한 빛이었어요. 연하는 그 빛 속에서 밥을 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삶의 시작이요. 오늘 이야기가 고단한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에 평안만 가득하십시오.